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이 따갑다 또는 뻑뻑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증상이 바로 안구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이 안구건조증은 눈을 감았다 뜰 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눈물이 부족해질 때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이나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됐습니다. 오늘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정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봄철이라서 그런지요. 황사나 바람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구건조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안구건조증은 말 그대로 안구, 즉 눈이 건조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눈물 분비가 적거나 눈물의 증발이 과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눈물 성분의 균형이 안 맞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요.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눈이 충혈되거나 눈이 쉽게 피곤해진다, 또는 이물감이 있어서 눈이 뻑뻑한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안구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주변에서 보면은 좀 눈 감았다 뜨는 것이 불편한지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러한 증상의 대부분이 안구건조증이다라고 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소개해 주신 그 증상 이외에 다른 네. 증상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구건조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쉽게는 이물감 느끼는 거, 건조한 느낌, 그 충혈된 거. 근데 이 외에도 우리 겨울철에 보면은 바람 맞으면 눈물 줄줄줄 흘리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그리고 그런 증상 외에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두통까지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은 눈 자체 증상뿐만 아니라 얼굴, 두통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부분 눈이 충혈될 때, 내가 좀 무리했구나, 많이 예. 피곤하구나,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은 안구건조증을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안구건조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쉽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과다하게 증발되는 이런 단순한 원인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네. 쇼그렌 증후군 또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처럼 전신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단순히 안구건조증이 나타난다 해서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질환에 의한 2차적 증상이 아닐까 한 번쯤은 검사도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눈에 관련한 좀 가벼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고 네.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스럽기까지 네. 합니다. 자, 안구건조증은 말씀 가운데 눈물에 관한 이야기 많으셨어요. 예. 좀 눈물과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대부분 눈물 부족 현상이 많습니다. 네. 눈물 부족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폐경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안약을 많이 넣죠. 안약이나 아니면 수술 또는 외상에 의해서 눈물이 적게 분비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과다하게 건조되는 너무 눈물이 쉽게 마르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마르는 것은 구조적인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이상, 그리고 어떤 약물 사용의 잘못 또는 수술, 2차적인 원인들,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검진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눈물과 안구건조증 좀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 콘택트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컴퓨터를 장시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안구건조증이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전 분들에 비해서 현대 생활 분들이 TV 시청도 많고 네. 또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컬러색, 우리가 정보를 이제 눈으로 받아들일 때 천연색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눈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안구 건조증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특히 근거리 물체, 우리가 실내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 물체를 많이 봐서 눈 피로도가 높아져서 안구증이 많이 있고요. 바깥쪽, 우리 눈을 쉽게 좀 쉬게 할 수 있는 산이나 들,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들 물체를 잘 못 보는 게 또 큰 원인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적인 변화들로 인해서 안구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직장 생활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네네. 산이나 들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하고 또 멀리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바쁜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이 질환으로까지 이어진 그렇죠. 경우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구건조증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눈물 분비가 적다, 눈물이 과다하게 증발돼서 눈이 충혈되고 눈에 피곤함이 빨리 온다 정도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자꾸 진행되다 보면 눈의 각막 자체가 손상을 입어서 나중에는 시력에 이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구건조증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 원인을 좀 체크해서 네. 각막 손상까지 안 가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이 안구 건조증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치했을 경우에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인공 눈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공 눈물이 안구 건조증에는 어떠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인공 눈물이 좋은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안구 건조증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쓰시는 게 인공 눈물입니다. 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안구 건조증 증상을 이제 가볍게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약물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 눈물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체크하는 것은 또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쓴다 해서 어느 제품이 좋다 해서 그냥 무작정 쓰시는 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만 해도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인공 눈물을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의와 꼭 만나봐야겠네요. 예. 네. 자, 약을 먹거나 사용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는 거 우리 박사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뭐 좀 이러한 점은 특별하게 유의하셔야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인공 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저만의 물처럼 된 걸 많이 사용하시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고 타입도 있고요. 그런데 이 물처럼 된 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걸 사용하실 때 방법이 우리 그 눈을 이렇게 치뜨고 이렇게 넣는데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예. 그 방법보다는 사실 안구는 상방으로 향하고 아래 눈꺼풀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인공 눈물 넣으실 때 우리 신체랑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인공 눈물 자체가 용기 자체가 또 세균에 감염이 돼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접촉만으로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만 시에 사용이 좀 주의는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세균 감염돼서 나머지 우리 인공 눈물 용기 자체가 또 세균 감염을 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질된 것도 쓰면은 또 눈병이 올 수 있죠. 그거를 좀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양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뭐 무한대로 계속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용 기간, 유통 기한은 어느 정도가 좋은지 좀 알려주시죠. 사용할 때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넣으면 좋은 줄 아세요? 예, 약이니까요. 그런데 한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인공 눈물 넣으실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법처럼 한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 이제 처방에 의해서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차를 꼭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공 눈물을 먼저 넣으셨으면 한 5분에서 10분 이후에 다른 안약을 또 좀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넣으신 이후에는 눈과 코가 만나는 이 부위를 좀 눌러주셔서 이렇게 지긋하게요. 그렇죠. 인공 눈물이나 안약이 이 누관을 통해서 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이 코로 넘어와서 그 세균에 의해서 나머지 또 비염이나 이런 거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넣고 나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꼭 한 2, 3번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콘택트 렌즈. 그러다 보니까 렌즈 착용 전에 인공 눈물 넣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군요.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뻑뻑하기 때문에 인공 눈물 많이 넣으시는데 실제는 렌즈 착용 전에 인공 눈물 넣으시고 렌즈 착용 이후에 인공 눈물 넣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 눈물 자체도 방부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와 그 방부제 성분이 만났을 때
유착이 형성돼서 각막을 손상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렌즈 착용 전에 인공눈물 넣는 순서에 있어서 좀 유의사항을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박사님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오늘 접했습니다. 네. 2, 3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것 네네. 꼭 기억해서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눈물 이외에도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있겠죠. 네, 평상시에 우리가 원거리를 보면서 들이나 산, 푸른색 원거리를 보면서 네. 눈을 쉬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컴퓨터 작업이 많고 TV 시청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TV 시청, 컴퓨터 작업을 좀 줄이시고 네. 눈을 쉬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실내 생활에서 에어컨이나 가습기를 써주면 굉장히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구, 눈 자체도 건조해져서 안구 건조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 실내 생활에서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가습기를 통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 선풍기 사용하실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습기도 꼭 같이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눈 건강에 좋은 운동법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따라해 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눈 주위, 눈 주위 이게 안와라 합니다. 눈 구멍이라고 하죠. 예. 안구 주변에 이게 뼈 둥근 타원철뼈가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쭉 만져보시면 예. 이 주위에 혈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찬죽, 승읍, 뭐 여러 혈자리인데 이 부위를 혈자리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희는 모르시니까 잘 모르죠. 예. 그냥 이 안구 주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아, 예, 요 뼈 마사지. 주위를요. 그렇죠. 네. 눈썹부터 눈 주위, 안아 부위를 많이 눌러주시고 네. 마사지 할 때 이왕이면 눈을 지그시 감고 아.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네, 박사님. 그렇게 지금 문질러 주시고 네. 눈을 떠 보시면 눈이 좀 더 맑아진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시야가 환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평상시 뭐 컴퓨터 작업 많으신 분들 또 안구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안아 주위 네. 혈자리들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시면 안구 건조도 좋고 또 눈의 피로도 많이 풀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박사님 설명 가운데 저도 한 몇십 초 따라해 봤는데요. 네. 효과가 있네요. 네, 상당히 맑아지죠? 있네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눈의 피로를 덜 수 있는 마사지 운동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으니까요. 네. 눈 건강에 좋은 운동법, 또 평소 유의해야 될 사항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한약에서는 눈에 배속되는 장기를 간장과 신장으로 배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소변 생식 기능도 좀 떨어지시게 네. 되고 추위도 많이 느끼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피곤, 만성 피로 상황이 되면 눈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곤을 좀 조절해 주시고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또 간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간 수치가 자꾸 올라가시는 분들 네. 그로 인해서 또 눈이 많이 충혈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생활 자체를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네. 꼭 눈이 아니어도 생활 자체를 규칙해서 기본 체력이 면역력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네네. 알겠습니다.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안구 건조증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생생한 음식 정보를 전해드리는 음식 보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을 메마르게 하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박사님, 그러면 안구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맑게 해주는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눈 하면 이제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네. 비타민 A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밤에 이제 밤눈이 어둡다 그러죠. 네. 그런 야맹증도 많이 오게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생각나네요. 그렇죠. 예. 뭐 외웠었죠. 예, A는 야맹증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안구 건조증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들은 이제 당근, 당근이나 뭐 오렌지, 귤, 김 이런 음식들이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참 좋다라는 것은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뭐 당근이라든지 네. 오렌지 같은 식품들을
꼭꼭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챙겨서 먹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음식도 좀 추천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약재, 차로 드실 수 있는 약재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결명자. 예, 그렇죠. 이거 이제 눈을 맑게 하는 이제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결명자라고 하는데 이 약재 자체를 차로 그냥 집에서 끓여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동의보감, 우리 시청자님 많이 알고 계신 동의보감에서는 이 결명자 가루를 죽과 함께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드시면은 밤에도 촛불 없이 책을 볼 수 있다고 예, 동의보감에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약재이자 약차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차로 끓여 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차 대신 끓여 드셔도 무난하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결명자를 말씀하신 것처럼 차로 끓여내서 물 대신 드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예,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평소에 눈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좀 눈 건강에 약간은 해가 되는 음식들은 어떻게 네. 있을지 좀 알아보죠. 눈 건강에 좋은 게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데 반대로 그게 없는 음식들, 그렇죠. 그게 이제 해로운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술, 커피, 술, 네. 녹차, 또 인스턴트 식품들, 콜라 이런 종류가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구 건조증이 많이 오시고 눈이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은 네. 술, 담배,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 인스턴트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음식들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참 많아요. 술 네. 빼고요. 예. 그런데 백설탕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설탕도 좋아해서요. 특히 이제 백설탕, 정제된 백설탕 경우가 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눈 건강 유지하는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뺏어 버리기 때문에 정제된 백설탕 같은 경우는 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기억하고 좀 먹는 네, 거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많이 주셨네요. 이 안구 건조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절의 불청객이나 또 가벼운 질환으로만 여겨왔던 안구 건조증. 이 생활 가운데 조금만 신경 쓴다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큰 질환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